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절인 오늘 전국 주요 도심에서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한 골프 아카데미에서 일주일 만에 120억 원의 유상 증자가 이루어진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받은 수수료로 의심하고 있는데 업체 관계자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조사는 어렵다며 수사팀이 필요할 때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오늘 새벽 리그 15골을 넣으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11명만 기록한 대기록으로 리그 통산 득점도 우상인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나 급감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의 예측과 달리 하반기 경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인 오늘 양대 노총이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며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7월 총파업을 예고했고 7년 만에 노동절 집회를 연 한국노총은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언했죠. 한편 같은 시각 MG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둘이 길이 달라 보이죠. 첫 소식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 명이 서울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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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정부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반노동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자며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올려야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냅시다. 가자! 총파업으로! 집회 후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연 건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과 파업권 무력화는 자본을 위한 선물 보따리라며 정부는 노동 계약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14만 명이 집회에 참석한 걸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서면서 집회 현장 인근 곳곳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번엔 한창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엔 골프 아카데미 업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로 사람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 불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업체에 10개월 만에 1억 원이 들어오고 또 일주일 뒤엔 바로 120억 원이 들어옵니다. 경찰은 사람을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업체처럼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받는 형식으로 말이죠.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H투자자문회사 라더견 대표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서울 강남의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한 안모 씨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말 이 아카데미의 자본금이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3월 24일 1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던 자본금이 31일 133억 1천만 원으로 120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건데 3월 30일
일부 주식이 1,700% 급증하기도 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급증한 자본금이 빼돌린 수수료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관련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과정에서 고액의 골프 회원권 등으로 세탁했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줄 때도 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주면 걸리잖아요. 뭔가를 사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라 대표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자본금으로 해외 골프장을 사는 데 썼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익래 다우키움 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라 대표 외에 주가 조작에 개입한 윗선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는 조작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이익을 봤다가 조사가 들어오자 주식을 다 던지면서 일이 터진 것으로 보이죠. 이 얘기인즉슨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일부 종목들이 이상하리만큼 값이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연루된 삼천리와 서울가스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적정 주가보다 4배나 높다는 이상 급등 경고를 내놨었지만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오버슈팅이란 제목의 삼천리 주가 분석 보고서입니다. 주가 급등으로 상승 여력이 축소됐다며 목표 주가를 당시 주가인 16만 원보다 낮은 11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급등한 국제 유가와 대선 이후 가스요금 인상 기대감이 있지만 요금이 단기에 오르긴 어렵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말 삼천리 주가가 40만 원에 육박하는 등 2배 이상 급등했을 때도 목표 주가는 10만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상 급등에 대한 증권사들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천리는 결국 가스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스 유통업체라고 지적하며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K증권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삼천리의 영업이익률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나증권에선 삼천리의 주가 강세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가스 주가에 대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위험한 주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선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가스 영업이익률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와 전문가들의 주가 거품 경고가 이어진 지 4개월 만에 폭락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물증은 주가 조작 세력이 내 주식을 비싸게 사서 주가를 올려라고 이른바 짜고 치는 불법 통정거래에 활용했다는 휴대전화 200대입니다.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에 그들이 마음대로 개통한 휴대전화까지 다 합쳐서 말이죠. 다른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압수했던 이 휴대전화들을 검찰 합동수사단이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자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G증권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 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항상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직원들이 있어요? 네. 여기도 직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금융위 압수수색 이틀 전 경찰이 이미 이 사무실에서 핵심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수상한 휴대전화 200여 대가 발견되자 일단 압수한 뒤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해당 휴대전화들은 주가 조작 세력이 대규모 불법 통정 거래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의 스모킹건입니다. 이들은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내부 관계자끼리 거래를 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포렌식을 마무리하는 대로 불법 거래 규모와 주체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과의 유착설도 불거지고 있고요. 사회부 길경원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골프 아카데미 업체의 자금 흐름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의 그 사내 이사라 그러나요? 그 구성에도 수상한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로골퍼 안모 씨는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서 연예인 등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의 모집책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안 씨는 골프 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제 대표자는 안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라덕연 대표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내이사 변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변모 씨는 라 대표가 운영하던 H투자자문사의 현 대표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또 안모 씨는 방송 콘텐츠 제작사도 설립했는데 이 회사의 사내이사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골프나 방송 제작을 미끼로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내 이사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의외의 회사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가수 임창정 씨가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 사내이사에는 변모 씨와 안모 씨가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가 조작 연루 인물들이 사내이사의 이름을 올린 게 의심스럽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 측은 본인의 엔터 회사에 방송 제작 업체가 투자하기로 했고 그 회사에 두 사람이 있다 보니 투자자 측 자격으로 사내이사로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일당이 몰래 투자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그동안 이들의 수법은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거래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외에도 이들이 계좌를 몰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자신도 모르게 CFD 계좌가 만들어졌고 이 계좌로 임의로 거래를 반복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랑 그리고 비밀번호랑 휴대전화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얼마든지 또 다른 계좌를 네, 만들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라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 씨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계좌 등을 추적해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라 대표는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김익래 다욱 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하기도 했죠. 키움증권 측은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내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 10명을 대신해 남부지검에 오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측은 다음 주쯤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길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동맹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방미 효과 덕분이겠죠.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한미 공조를 발판 삼아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며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3월 방일 이후 윤 대통령이 재차 일본을 찾기 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오른 34.5%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한 62.6%로 나타났습니다. 미 의회 연설 등 미국 국빈 방문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윤 대통령은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무사히 귀국시킨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귀국 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등으로 설화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 후 첫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수록 반대, 정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김일성 지시로 4.3 촉발 발언과 민주당을 종교집단 JMS에 빗댄 표현이 사유가 됐습니다. 자숙기간을 가졌던 김 최고위원은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습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윤리위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안보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돌아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아주 매섭습니다. 외교 실패라는 평가에서부터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왔다는 비아냥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환대를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가요? 네, 일단 경제 분야 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또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운영위 소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뭐 이런 거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이제 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해서 정부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에다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직접 불러서 따져보겠다 이런 의중 담겨 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그 외교 실무 책임자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참석 대상인데요.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꼽히는 김 차장이 주요 타겟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외교 실패의 책임을 지고 김태효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민주당은 운영위 외에도 한반도 평화 관련 당내 특위와 상임위, 연석회의도 진행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있으면은 한일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7일과 8일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인데 당시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가 있었고요.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2011년이면 거의 12년 만 아닙니까? 그 당시
당시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당시 일본, 한국과의 FTA를 체결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이뤄나겠다는 노다 총리의 의지가 반영돼 적극적으로 방안을 요청했었던 겁니다. 한일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단독이든 다자든 한일 정상이 만난 횟수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20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하고는 사실 과거사 문제가 제일 우리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당시 노다 전 총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 도서 5권을 직접 들고 왔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네. 그중 하나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였습니다. 그만큼 성의를 표현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いろんな困難な問題が時折生ずとさっき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問題も乗り越えて対極的な見地からまさに共存共栄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関係であるということをしっかり胸に刻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協議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번 기시다 총리 방안 역시 이 부분 가장 주목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뭐 잘했었네요. 말로 하기가 좀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다. 기대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자진 출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죠. 이번에도 정해진 수사 절차라는 게 있는 만큼 송 전 대표가 실제 검찰을 찾아온다고 해도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입국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 취재진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직접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며 조사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 일정이 있고 압수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건 수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3명의 자택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경선 자금 조달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은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나갈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본인을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송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 통보 없이 나가면 조사를 받지 못할 거란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 송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갈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인데 네. 그냥 검찰이 문전박대해서 내보낼까요? 수사팀이 현 시점에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꿀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와 티타임을 나눌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정치인이 조사를 받으러 오면 예우 차원에서 차 한 잔 정도는 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조사 때는 검찰이 티타임을 먼저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는 정식 출석 통보를 받고 이뤄진 조사였던 점에서 이번 송 전 대표의 선제적 출석과는 다릅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청까지 왔으니 검찰에서 티타임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티타임 없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못 받을 건 확실한 건데 그러면 예. 송 전 대표가 굳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도는 뭘까요? 정치인에게는 아무래도 수사 자체보다는 여론의 이 사건이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송 대표 입장에선 나는 떳떳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또 측근들이 줄줄이 먼저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힘든 점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자진 출석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드물긴 하지만 있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2003년도에 차떼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검찰 출석 요구 없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 전 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났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진 출석한 바 있습니다. 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 단체는 예. 송 전 대표가 어떤 연관이 있기를 이렇게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예, 검찰은 이 연구소가 송 전 대표 이 경선 때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요. 그해 3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당대표 경선 직전인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1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특히 먹사연과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점도 검찰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번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녹취록 공개된 거 말입니다. 네. 그 유출자가 재차 검찰에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네, 전 사무부총장이죠. 예, 그분이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예.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게 검찰이다. 아니다. 이정은 씨 측에서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씨 측에서 검찰이 유출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 그 사법 거래를 해서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다가 하고 그런 억측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 측이 아니라는 거죠. 정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명 불상의 검사와 또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만큼 수사를 통해서 이 유출자가 가려내질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추적 선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란의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 씨는 세입자 전세금까지 다 끌어모아서 강원 동해시의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죠. 당연히 인천에서 주택 사업만 하던 남 씨가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시 망상일지구입니다. 건축왕 남모 씨는 지난 2018년 국제복합관광도시로 계획된 이 땅의 개발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따냈습니다. 그런데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업체가 6천억 원이 넘게 투입된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따내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회사 규모를 부풀렸다는 건데 결국 동해시와 시민단체 반발에 사업은 삽도 뜨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간에 의문 거래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특혜성으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했다.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그거는 무혐의로 났는데 강원도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도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핵심 부서입니다. 아직은 내사 단계지만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정치권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의심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작은 가시 하나에도 아프다고 눈물 흘렸던 그 딸이 숨졌습니다. 불과 3주 전 교육청과 경찰 등이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벌이던 바로 그 길에서 원통형 대형 화물 1.5톤 무게의 섬유 롤에 깔려서 말이죠. 안진우 기자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등굣길에서 참변을 당한 10살 황혜서 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펜스까지 설치된 인도를 걷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젠 사진으로만 환하게 웃는 막내딸을 만날 수 있는 아빠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냥 집 사러 가고는
해외 여행 갔다 하나 그냥 혼자 보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랑스러운 아이. 오는 19일 예서의 생일을 앞두고 미리 선물을 준비해둔 아빠는 전할 수가 없기에 또 눈물이 납니다. 네가 좋아하는 뭐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일단 회사에 숨겨놨다가 이제 생일 맞춰 잘 포장해서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눈물바다인데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아빠는 또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고 현장엔 하얀 국화꽃과 친구들이 예서를 추억하며 남긴 편지와 간식이 가득합니다. 저희 애도 저기 학교 나왔거든요. 그 안타까운 시스템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족들이 예서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지난달 6일 부산시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모여 등굣길 안전 캠페인까지 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 그 달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형식적인 회의라는 거죠. 아이들을 진실로 지키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한편 경찰은 사고 당일 지게차 작업자가 20여 분간 도로 한 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강원 강릉에서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간부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 수백 명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 모여 검찰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노동절 강원 지역 집회에 나섰던 노조원들이 강릉으로 급하게 이동한 겁니다. 앞서 오늘 오전 법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50대 간부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가 분신을 시도한 장소입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소화기 분말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화기로 바로 불을 껐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간부 등 3명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간부가 남긴 편지 형식의 유서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침착하게 집회를 이어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내일 오전 강원경찰청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에는 대형 창고에서 불이 나 순찰하던 60대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충북 충주 고속도로에선 달리던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기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뿌연 연기로 뒤덮인 건물에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1시 35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대형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건물에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순찰하던 60대 방제실 직원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트레일러가 넘어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안에 있는 사람을 빼내려고 운전석을 뜯습니다. 운전자가 구조돼 들것에 옮겨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충주 나들목을 지나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탄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빨간색 화물차가 건물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로 2.5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지고 50대 보행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을 달리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496억 2천만 달러, 수입은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죠.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41%로 많이 급감했고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그나마 자동차와 선박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하반기 경제 위기설 집중회부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이번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상저하고 예측과 달리 전문가 10명 중 7명은 하반기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2달 전 신문기사입니다. 한국 경제 문제없다는 IMF 말에 안도했습니다. 환란을 예측하고 대비를 외쳤던 전문가도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 경고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더 악화된다. 그러면 우리 외환부가 고갈되고 그러면 외환위기 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혀 안 먹혀 들어가죠. 2008년 금융위기도 순식간에 들이쳤습니다. 경고등은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가계부채가 쌓이고 채권 시장이 경색되고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가 도산하면서 은행 연체율이 급등하고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저하고만 외치며 이번에도 괜찮다는 말만 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제학과 교수, 연구원 등 10명과 심층 인터뷰한 결과 7명이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명은 외환위기, 금융위기급 경제 대란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 조짐이 미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혹시 미국 경제를 마일드 리세션이 아니고 좀 심각한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기 침체에도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 전문가들은 PF 부실과 수출 부진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고 차차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 전망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선감산이 이루어져서 반도체 경기가 중국 경기 반등할 때 동시에 반등할 수 있다는 점. 한국 경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은 모습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건은 커지는 변동성에 정부가 얼마나 긴밀히 대응하느냐인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정부 위기 대처에 평균 50점 안팎의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언론의 경제 상황 보도 행태도 단편적, 후행적으로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위험을 날렸던 노 학자는 다시 외칩니다. 대책이 없어요. 무조건 가요. 외환위기 직전에도 이렇게 흥분한 상태였어요. 똑같은 기분이에요.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날은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단 내륙 깊숙한 곳은 금세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하루 새 기온차가 20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날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영동 지역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역은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0도, 낮 기온은 24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도 2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따스하겠고요. 목요일 새벽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어린이날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